특정 견종에 속해 있는 아이들은 모두 행동이 똑같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꽤 많은 것 같아요. 일반 보호자님들 뿐만 아니라 전문가들도 종특을 토대로 정답을 만들어 놓은 경향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진돗개는 공격성이 강한 견종이다. 보더콜리는 활동량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해소할 수 있게끔 해야 된다는 정보들이 상당히 많은데요. 그 말은 특정 견종이 모두 똑같다라는 전제를 달고 있다는 거죠. 많은 미스가 존재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의 경우 다 기질이 달라요. 다양한 기질을 갖고 태어났는데도 불구하고 리트리버는, 보더콜리는, 잭러셀 테리어는, 진도는 이렇기 때문에 맹목적으로 특정 견종을 치부해버리는 그런 평가들이 난무하다라는 겁니다. 예전에는요, 공격성으로 들어온 아이들이 제일 많았던 대형견이 리트리버예요. 그리고 소형견은 말티즈였고요. 정확히 얘기하면 특정 견종에 의해서 공격성이 심하게 발현이 되고 공격성이 나타날 확률이 높고 그런 어떤 DNA를 가지고 있고 유전을 가지고 있고, 물론 무시를 하자는 건 아니지만 리트리버가 많았고 말티즈가 많았던 이유는 리트리버가 그때 대형견의 트렌드였고 소형견은 말티즈가 유행이었던 거예요. 리트리버가 어떻게 공격성이 있지? 천사견 아니야? 리트리버가 공격성이 없다라고 믿는 것도 잘못된 거고 공격성이 있는 게 놀라울 것도 아닌 거예요. 가지고 있는 기질과 유전적인 것보다 더 영향을 크게 주는 것은 어느 환경에서 어떻게 살아왔느냐, 어떤 경험을 했느냐, 어떤 학습을 했느냐가 삶을, 성품을, 본질을 변화시킨다는 겁니다. 그런데 보더콜리이기 때문에 어질리티를 해야 되고 양을 몰던 본능이 잠재되어 있기 때문에 활동 에너지 소모를 하고 그러면서 움직이고 에너지를 표출하고 행동파의 아이로 성장을 했다라는 거예요. 체력은 상승하다 보니 산책을 2시간, 3시간 해도 안 돼. 주말마다 운동장 다니면서 에너지를 빼기 위해서 노력을 하시고 그 에너지를 빼기 위해서 노력을 하다 보니까 통제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문제 행동이 심해지기도 하고요. 핵심은요, 보더기 때문에 활동 에너지 소모를 해야 돼 라고 일반화적인 생각을 가지고 양육하실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또 방송에서 자꾸만 진돗개가 으르렁거리고 공격을 하고 이런 모습을 자꾸만 영상에서 보여지다 보니까 진돗개에 대한 편견이 심해졌어요. 진돗개라는 아이들이 상당히 불우한 삶을 지금까지 살아온 건 사실이잖아요. 그런 환경에서 살았기 때문에 기질적으로 예민함이 여전히 있기는 해요. 하지만 그런 기질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바람직하게 좋은 방향으로 잘 이끌어가면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모든 아이들은요, 물수 있는 입이 있기 때문에 공격성을 견종으로 나눌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한 배 속에서 태어난 형제 자매들도 다 성격이 다르잖아요. 엄마 아빠의 유전자를 그대로 물려받은 우리도 다 다르잖아요, 성품이. 그런데 같은 견종을 묶어서 일반화시키는 건 더 위험한 판단이라는 거죠.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각 견종마다 지니고 있는 행동 특성에 대한 타당성을 부정하는 개념은 아니에요. 그런 부분들도 참고를 해서 견종별로 신체적인 면이라든가 행동적인 면에서 그 견종만의 독특한 특성이 있어요. 그런 특성보다 더 중요한 건 개체라는 거예요. 견종에 대한 특성을 참고로 하는 것이 아니라 개체에 대한 특성을 참고로 해서 양육의 방향을 정해야 된다는 겁니다. 어느 방향을 부각시키고 어떤 방향에 대해서 다독임이 필요한 것인지, 부족한 건 채워주고 넘치는 건 절제하도록 가르쳐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개체마다 가지고 있는 아이의 성품, 기질, 본질을 정확히 파악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A의 견종은 산책을 7시간 해야 돼. 어떤 견종은 산책을 하루 종일 해도 부족해. 이렇게 생각하는 건 정말 위험한 생각이라는 겁니다. 반려견들은요, 육체적인 에너지도 분명히 소모를 해야 돼요. 하지만 정신적인 에너지 소모도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겁니다. 보더콜리는 에너지가 많기 때문에 활동 에너지 소모에 집중해야 되는 고정값이 너무 강력하다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보더콜리든 말티즈든 진도견이든 적당한 활동 에너지와 적당한 생각 에너지를 모두 소모를 해야 된다는 게 정답이죠. 한쪽으로 치우치면 위험하다라는 겁니다. 너무 활동 에너지에 신경을 쓰다 보니 흥분 게이지가 높아지고 과도한 운동으로 활성산소가 쌓여서 건강에 치명적인 영향을 줄 수도 있고 문제적인 행동이 발생될 수 있는 확률이 높죠. 흥분을 많이 하고 늘 심박수가 빠르기 때문에 좀 더 자극적인 걸 자꾸 추구하게 되고 도파민 중독 현상처럼 나타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견종의 특성들이 아이의 행동에, 삶에, 마음에 엄청난 기여를 할 거라는 정보들은 참고만 하시고, 우리 아이가 세상을 나와 함께 살아가면서 정말 중요한 건 견종 특성이 아니라 지금 현재 내 아이의 기질과 어떤
어떤 본질을 갖고 있느냐, 이게 훨씬 더 중요한 참고 자료라고 보시면 되세요. 앞으로 교육을 하면서도 우리 아이는 보더콜리니까 산책을 하루에 3시간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는 고정관념은 버리시고 즐거운 산책을 영위할 수 있게끔 하면서 에너지를 소모하게끔 배려를 해주고, 동시에 정서적인 정신적인 부분에 에너지도 소모할 수 있게 균형이 있는 삶을 살 수 있게끔 도움을 주는 것이 가장 좋겠죠.